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세월호 10주기 KBS 다큐멘터리 출연자였습니다. 저는 세월호 생존자입니다.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. KBS 안에서 뭔가 조짐이 보일 때부터 이게 방영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긴 했어요. 불방 결정이 났을 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말이요? 저는 안녕하세요. 저는 26살 취업준비생 유가영입니다. 오늘은 세월호 생존자 유가영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그때 당시에 아침을 먹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쉬고 있는데 배가 기울어지는 거예요.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더 이상 이제 누워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. 몇십 분을 기다렸나? 혜경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. 헬기가 왔는데 탈 수 있는 친구들은 올라와라 라고. 다들 처음 타보니까 무서웠거든요. 그때 복도에 있던 친구 중에 제 단짝 친구가 있었거든요. 저보고 같이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가 제 방에 있는 저를 끌어올려줬고, 그렇게 헬기를 타고 작은 섬에 가서 친구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그때 친구들이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. 오래돼서인지 왜 그런지 몰라도 친구들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요즘도 악몽을 꿔요.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제가 아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. 그런 꿈을 자주 꾸고는 해요. 대학교 2학년 때 폐쇄병동에 입원했었어요. 언제 어디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. 어느 장소든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는 없었고, 제가 가만히 있다 보면 제 자신을 해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고, 그래서 입원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. 마음건강센터를 저희 스쿨 닥터였던 선생님이 여셨는데, 인턴을 하면서 동창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. 한국의 다른 참사 생존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단체들을 만드는 걸 보고 다른 친구들도 뭔가 인상이 깊었나 봐요. 우리도 이대로 그냥 있지 말고 무언가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자라고 같이 말했던 것 같아요. 운디딜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뜻이에요.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때 자신의 상처를 되돌아보기도 하고, 또 그런 상처를 나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주의 깊고 세심하게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때 창립하고 나서 바로 인형극 만들기를 시작했었어요.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트라우마에 관한 거였던 것 같아요. 지역 아동센터에서 몇 번 시연을 하기도 했고, 애착 인형 만들기 프로젝트도 했고, 그때 당시에 동해에 산불이 일어나서 제가 대표로 가게 됐거든요. 당장 할머니들이랑 얘기를 하는 건 어려웠어요. 산불이 나서 집을 잃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 마음의 문을 잘 열어주시지 않으셨거든요. 그래서 밥도 배식하고 매일매일 안부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후에는 저희가 사랑방을 열었는데 몇 분씩 방문을 해주시더라고요. 이제 그 후에 할머니들과 함께 화재 현장에 가보게 되었고, 그때 할머니가 좀 지나가는 소리로 할아버지 사진을 갖고 나왔어야 됐는데 라고 하시는 말을 들었어요. 할머니 제가 사진 한번 있나 찾아볼게요 라고 하면서 불난 곳을 다들 다 뒤지기 시작했죠. 할머니가 찾는 사진 같은 경우는 너무 옛날 사진이라 필름도 남아있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없었거든요. 그래서 할머니를 보면서 좀 제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핸드폰을 그대로 두고 왔으니까 그 후에 제 사진을 찾지를 못했거든요.
서울로 들어왔을 때 몇 번 할머니한테 연락이 오긴 했어요. 지금 새로운 집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,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. 그 다음에 그ren펠타워 생존자분을 만난 건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초대받게 돼가지고 짧게나마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어땠는지, 그리고 그 후에 만들어진 기억교실에 가기까지 9년이나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 두 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. 나도 그때 화재 현장에 가기까지 너무 힘들었다고, 이런 같은 경험을 공유해줘서 고맙다고 그때 저를 안아주셨어요. 생존자들끼리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, 그전엔. 그런데 그 후에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. 지난 12월부터 KBS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게 됐어요. 사실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방영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긴 했어요. KBS 안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종영이 갑자기 되기도 시작했고, 아나운서가 바뀌기도 했고,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일 때부터 이거 뭔가 불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불방 결정이 났을 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같았어요.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지, 힘든 역경들을 딛고 미래를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눈 오는 모습도 찍고, 4월에 이제 벚꽃이 피는 것도 촬영하려고 했고, 마지막에는 아마 4월에 제주도를 가는 그런 모습을 찍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. KBS 측에서는 방영을 늦추자고 했거든요. 한 8월쯤까지 늦춰질 것 같았어요. 다를 때 방영이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싶기도 했고, 이번 10주기 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우리의 제작 취지에 맞나 좀 회의감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. 피디님이 너무 미안해 하셨죠. 사실 제가 더 미안했거든요. 만약 피디님이 세월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불방 결정이 나지도 않았을 거고, 무언가 부조리를 겪게 되지도 않으셨을 거고, 주기만 되면 연락이 자주 와요. 왜 이때만 연락을 주나 생각이 들긴 했지만, 이때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어딘가 싶기도 했어요. 이때라도 사람들에게 기억을 되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한국에서의 추모의 기간은 길어봤자 한 1년 정도인 것 같아요. 그 후에 이제 얘기를 꺼내자고 하면 지겹다는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,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, 다른 나라는 정말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추모를 하더라고요. 추모하는 그런 행사도 엄청 나라 각지에서도 많이 열리고요. 그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, 우리는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계속 더 생각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, 누군가가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지 말자고, 미래에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. 4월 15일 이렇게 되면 딱 10년이거든요. 그때 당시에 의료비 지원을 10년으로 제한을 뒀었는데, 넌 지금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있고 제 가족들도 그러고 있는데, 이제 이거 끊긴다니까 조금 막막하긴 하죠. 정신과 비용이 좀 비싸기도 하잖아요. 국가에서 더 이상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게 조금, 뭐랄까, 국가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
지금은 NGO 활동가가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요. 다른 재난 현장을 보거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사실 제 스스로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런데도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도 치유되는 것 같거든요. 어쩌면 제가 힘들었을 당시에 받지 못했던 격려와 위로의 말을 그 사람들에게 해줌으로써 그때 나도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닐까. 10년 전의 나에게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건 10년 전에 내가 그만큼 잘 버텨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.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지금의 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.